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우리는 둘이라 충분하다고. 아이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세상은 우리 둘로 충분하다고. 처음엔 그 말이 참 든든했어요. 남들보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아이 얘기가 나올 때면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둘이서도 시끄러운데 애까지 생기면 어떡해. 나도 웃으며 맞장구 쳤죠. 그럼 이 평화 다 깨지겠네. 그렇게 장난처럼 흘려보내던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정상 가족의 기준을 들이밀었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나름의 평화를 지켰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둘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더 어려운 일이야. 그 말이 참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그는 항상 나보다 한 발 뒤에서 나를 받아줬거든요. 내가 예민하게 굴면 그래, 알겠어라고 했고, 싸움이 나면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 관계가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누가 물었어요. 너희는 왜 아이 안 가지냐?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 그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던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춘 사람처럼 미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어요. 당신 진짜 괜찮아? 그 사람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당신이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지만 그날은 어딘가 얇았어요. 마치 바람 한 줄에도 부서질 것 같은 느낌. 그날 이후로 나는 가끔 그 사람의 침묵이 무서워졌어요. 아무 일 없는데도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그 사람은 늘 내 옆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던 길, 늘 같은 카페, 같은 자리, 같은 커피. 루틴 속에 안심하면서도 이상하게 지쳐갔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웃음이 버티는 사람의 웃음 같았어요. 어느 날 내가 농담처럼 말했죠. 우리 나이쯤 되면 심심하지 않아? 남들처럼 애 키우고 바쁘게 살았으면 덜 무료했을 텐데. 그 사람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랬으면 지금의 우린 없었을지도 몰라. 그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의 외로움이었을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의 고독을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TV를 보며 웃던 모습도 내 말에 맞장구 치던 버릇도 사라졌어요. 대신 이상할 만큼 다정했어요. 내 손을 자주 잡았고 괜찮냐고 자주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불안했어요. 너무 다정한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웃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불길한 소리야. 그 사람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멀리 있었어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 질문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그 사람은 잠들기 전에 내 손을 잡았어요. 나는 후회 안 해. 아이 없이도 가족 없이도 당신이 있어서 충분했어.
그때는 그냥 사랑 고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리 지르는 대신 그 사람 손만 잡았어요. 체온이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머릿속이 비워졌어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낯설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둘이라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 없는 세상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말이 떠올라요. 둘이면 충분해. 그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우리 둘이라 괜찮다고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한 명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집도 이 세상도 텅 비었어요. 누구랑 밥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를 불러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도 친구들이 있잖아. 하지만 그건 달라요. 함께 산 세월은 친구로 채워지지 않아요. 밤마다 식탁에 앉아요. 그 사람이 쓰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한 채로 그 컵이 비어 있는 걸 보면 내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었는데 정작 나는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던 둘이면 충분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누구라도 함께라면 괜찮다가 아니라 당신만 있으면 세상은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로 세상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창문 밖에 햇빛이 들어와도 따뜻하지 않았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진동, 그 모든 게 낯설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집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변했다. 냉장고 안엔 여전히 그 사람이 좋아하던 우유가 있고 신발장엔 그 사람 신발이 그대로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말했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더 선명하게 만들어줬다. 아침이 제일 힘들었다. 예전엔 커피 향으로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알람이 울려도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오늘도 잘 다녀와. 그 말이 공기처럼 스며들던 그 자리엔 이제 아무 말도 없다. 혼자 밥을 먹으려면 식탁이 너무 컸다. 그 사람 앞자리를 마주보고 있으면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 사람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예전의 내가 너무 철없어 보였다. 장례식이 끝난 뒤 주변 사람들은 내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게 제일 싫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아니라고 하면 불쌍해 보일까봐 대답을 피했다. 장례식장 조물록에 적힌 글들이 눈에 밟혔다. 둘이 참 예쁜 부부였는데 그 사람 덕에 당신 웃는 얼굴 자주 봤어요. 다들 그 사람 얘기뿐이었다. 그게 슬프면서도 억울했다. 나도 그 안에 있었는데 세상은 그 사람만 기억했다.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사망진단서 접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때 처음 사망이라는 단어가 내 현실이 됐다. 나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봤는데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이제야 믿었다. 죽었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 건 처음이었다. 밤에는 더 힘들었다. 잠을 자려 누우면 그 사람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베개를 만지면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불을 끄면 그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게 착각인지 바람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그 시간마다 내 심장이 너무 시끄럽게 뛴다는 거였다. 사람들은 애써 위로했다.
아이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그나마 다행이야.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 말이 위로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을 찢었다. 그 사람은 떠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행이라 했다. 그럼 난 뭐가 되지?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님도 멀리 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불이 꺼져 있다. 스위치를 켜는 게 싫었다. 불빛 아래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싫어서 그냥 라면만 끓였다. 밥솥에 쌀을 씻다가 문득 생각났다. 둘이 먹을 만큼만 하자. 늘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 없으니 한 명분의 밥도 너무 많았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나면 결국 다 버렸다. 냄새가 그 사람 생각을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젠 냄새나는 음식은 안 한다. 무취한 집, 무맛의 인생. 주말에는 집을 나왔다. 텅 빈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버스 창가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봤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우리는 왜 끝까지 둘이서 충분하다고 믿었을까? 진짜로 괜찮았을까? 아니면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버틸 자신이 없었던 걸까?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쓰던 컵을 들여다본다. 세척기 안에 넣지 못했다. 손때가 닳아 사라질까봐.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서 있다. 주름이 늘어난 건 알겠는데 표정이 너무 차가워졌다. 예전엔 웃는 얼굴이었는데 이젠 무표정이 익숙해졌다. 감정이 닳아 없어지는 느낌. 어느 날 퇴근길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낯선 남자가 미안하다고 인사했다. 근데 그 목소리가 그 사람 같았다.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사람일 리 없다는 걸 아는데도 뒤를 돌아봤다. 그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 밤에 잠들기 전 휴대폰 앨범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커피잔 2개, 가운데엔 서로 닿지 않은 손. 그때 이미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무 말 없이 웃고 아무 말 없이 씻고 있었던 시간들. 나는 그게 사랑의 끝인 줄 몰랐다. 이제야 조금 알겠다. 사랑이 끝나면 세상도 조용해진다는 걸.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제일 크게 들리는 건 내 숨소리뿐이라는 걸. 그 사람 없는 세상에서 나는 여전히 둘이 살던 방에서 혼자 살아간다. 이불은 그대로고 사진도 그대로인데 단 한 가지가 달라졌다. 나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우리라고 말하면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릴까봐. 그 사람이 떠난 지 100일이 지났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지 않았는데 날짜가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정말로 조금씩 괜찮아졌다. 그런데 그 괜찮음이 너무 잔인했다. 그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익숙해지는 게 괜찮아지는 과정이라니. 그게 참 끔찍했다. 처음엔 모든 게 그 사람 흔적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기억이 흐려졌다. 목소리의 음색도 웃을 때의 눈가 주름도 점점 희미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커피포트에 물을 올린다. 커피 향이 퍼지면 어딘가 허전해서 그 사람 이름을 속으로 불러본다. 아무 대답이 없다. TV를 켜면 뉴스 앵커가 말한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 그러다 순간 깨닫는다. 이제 이 소리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걸.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정적이 나를 맞는다. 불을 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예전엔 환하게 켜진 거실 불빛이 따뜻했는데 이젠 눈이 아프다. 그 사람은 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늘 은은한 불빛을 좋아했는데 지금 나는 그냥 환하게 켠다. 밝으면 외로움이 덜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 소용없다. 밝을수록 고독은 더 선명해졌다. 며칠 전엔 집안 정리를 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약통, 카디건, 낡은 운동화, 회사에서 받은 명함들. 버리다가 멈췄다. 그 사람 필체가 적힌 포스트잇이 나왔다.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 먹고 싶다. 별것 아닌 메모 한 장이었는데 손이 떨렸다.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다시 붙였다. 버리면 진짜로 끝인 것 같아서.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다. 다들 나를 걱정했다.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 억지로 나갔다. 웃는 척을 했다. 그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게 조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들 피하는 눈치였다. 내가 그 사람 얘기를 꺼낼까봐 불편해하는 기운. 그게 느껴졌다.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는 눈빛.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돌아오는 길,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웃는 법을 까먹은 얼굴이었다. 밤에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둘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 허망하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 나 혼자는 아니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을 겪었을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인다. 이건 우리 선택이었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게 그 위로가 공허하다. 나조차 내 말을 믿지 못한다. 주말이면 시장에 간다. 예전엔 함께 다니던 곳이다. 그 사람은 늘 같은 가게에서 사과를 샀다. 사장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혼자 오셨네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혼자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사과 하나를 씻었다. 칼로 자르다 손을 베었다. 피가 뚝 떨어졌다. 그 순간 사과 냄새와 피 냄새가 섞였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그 사람 생각을 데려왔다. 그날 밤 꿈을 꿨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예전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떴을 땐 새벽 3시였다. 침대 옆 탁자 위엔 그 사람 사진이 있었다. 빛이 닿지 않아서 얼굴이 어둡게 보였다. 그 사진을 손끝으로 만졌다. 이제 나 좀 놓아줘. 그렇게 말했는데 목이 메었다. 놓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었다. 며칠 뒤 회사에서 팀장이 나를 불렀다. 요즘 너무 조용해. 일에 집중 못하잖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동료가 물었다.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말이 입에 붙어버렸다. 집에 돌아오면 괜찮다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 점점 내 감정을 덮어버렸다.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의 이메일 계정을 열었다. 자동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지우려다 호기심에 눌러봤다. 마지막 보낸 메일의 제목이 보였다. 보험 해약 신청. 날짜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유는 없었다. 해약 사유라는 비어 있었다. 그 메일을 보고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신의 끝을. 그래서 미리 정리를 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다. 새벽 4시 불을 켰다. 방 안이 너무 환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은 이렇게 밝고 이렇게 차가웠다. 익숙해진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거였다. 하지만 그걸 배우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일부러 같은 커피를 내리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다.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도 그게 그 사람과 이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중이다. 오늘도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속삭였다. 당신, 오늘은 커피 향 진하게 나네. 그리고 웃었다. 억지로. 그렇게 하루를 또 버텼다. 그 사람 장례가 끝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인사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쓰던 향이 났다. 순식간에 숨이 막혔다. 그 향수는 그 사람만 쓰던 거였다. 그 향 하나로 지난날의 공기가 되살아났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날 회의 내내 아무 말도 못했다. 누가 내게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멍해요? 그냥 웃었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그 사람이 자주 사던 캔커피가 눈에 들어왔다. 습관처럼 집어들고 계산했다. 집에 와서 그 커피를 열었는데 향이 코끝을 스쳤다. 순간 눈물이 났다. 그 향 하나가 너무 생생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버렸다. 손이 떨려서 컵을 놓을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의 컵이랑 같은 소리였다. 며칠 뒤 그 사람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혹시 이사할 생각 없어요? 그 사람이 생전에 부탁했다던 서류가 있다고 했다. 택배로 보내준다는 말에 그냥 알겠다고 했다. 며칠 후 도착한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계약서가 있었다. 손편지는 짧았다. 혹시라도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면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남기고 싶어요. 날짜는 사망 2달 전이었다. 손글씨가 삐뚤었다. 그 사람답지 않았다. 그걸 보고 며칠을 울었다. 그 편지 이후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시 떠올랐다. 보험 해약, 옷 정리, 계좌 통합, 그리고 나한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묻던 그날까지.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떠날 걸 알고 준비했던 거였다. 나만 몰랐던 거였다. 그게 너무 억울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같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루는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그냥 피곤하다고 했다. 엄마는 말했다. 그래도 이제 좀 그만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 마치 내가 너무 오래 슬퍼하고 있다는 비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전화기를 던지고 울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제일 잔인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인데. 며칠 뒤 퇴근길, 우연히 버스에서 어떤 부부를 봤다. 중년 부부였다. 여자가 남자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남자는 그 머리를 살짝 받쳐주며 웃었다. 별것 아닌 장면인데 눈물이 났다. 그 사람과 나도 저랬는데.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싸늘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누군가의 품에서 웃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주말에 그 사람 유품을 정리했다. 옷장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셔츠 한 벌, 바지 한 벌, 그리고 정장 한 벌. 손끝으로 천을 문질렀다. 아직도 그 사람의 체온이 남은 것 같았다. 주머니 안에서 뭐가 나왔다.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동전 2개. 영수증엔 커플 머그컵 세트라고 적혀 있었다. 구매 날짜는 결혼기념일 하루 전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퇴근했고 평소처럼 웃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정리를 다 하고 나니 방이 텅 비었다.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보다
더 공허했다. 그제야 알았다. 그 사람 흔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우고 있었다는 걸. 유품을 버릴수록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그 사람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은 죽었는데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게 참 이상했다. 죽음은 현실인데 사진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회사 복도에서 신입사원이 내게 물었다. 선배, 요즘 향수 뭐 쓰세요? 되게 익숙한 향인데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웃으며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향은 그 사람 거였으니까. 그 향이 내 옷에 배어 있었던 거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향수를 뿌리고 다녔다. 습관처럼.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봤다. 그 사람 향기가 내 옷에서 났고 그 사람 습관이 내 몸에 남아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다. 익숙해진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였다. 그 사람 없는 세상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냄새를 맡고 그 사람처럼 숨쉬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사람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달력의 날짜는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몸이 먼저 기억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봄의 냄새, 햇살의 결, 그 모든 게 그 사람 같았다. 햇살 아래 서 있으면 따뜻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시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아졌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이제는 좀요. 사실 그 말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주말이면 교회를 갔다. 혼자 앉아 있으니 조용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문을 읊는데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신 앞에서조차 나는 공허했다. 다만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다. 당신 잘 있지? 대답은 없었다. 그렇지만 왠지 들리는 것 같았다. 응, 잘 있어. 그게 상상이든 착각이든 그게 나를 버티게 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그 사람 꿈을 꿨다. 우리는 여전히 둘이었고 손을 잡고 걸었다. 나는 물었다. 우리 잘 살았지?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다. 손끝의 온기가 사라졌다. 깼을 때 눈물이 흘러 있었다. 꿈에서도 떠나는 걸 알았다. 그 사람은 진짜로 가버린 거였다. 그 후로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다. 그 사람 옷을 기부하고 서랍을 비우고 사진을 앨범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결혼 반지였다. 그 반지를 손에 쥐었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반지는 여전히 빛났는데 내 손가락엔 더 이상 자국이 남지 않았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거겠지만 그 자국이 사라졌다는 게 슬펐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몸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2개의 머그컵이 있다.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비어 있다. 버리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못 버렸다. 그 컵을 들 때마다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다. 얼마 전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 병원에 갔다. 아기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너무 작고 너무 생생해서 그날 밤 집에 와서 울었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기를 가졌을 텐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사실 우리 둘은 아이 얘기를 자주 했다. 그 사람은 늘 말했다.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잖아. 그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면 슬프다. 아이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사람의 눈, 목소리, 손끝의 온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 그럼 이 외로움은 덜했을까? 모르겠다. 이제 나는 그 사람 없는 세상에서 하루를 산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라면을 끓인다. 예전엔 밥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그게 사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단조로운 삶이 싫지 않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일까? 커피 향을 맡을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어느 날은 하늘을 봤다. 구름이 많았고 바람이 차가웠다. 그 사람은 늘 구름 많은 날을 좋아했다. 그날따라 그 사람 생각이 덜 아팠다. 이제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사람 없이도 숨 쉬는 법을. 밤에 일기를 썼다. 오늘도 그 사람 생각을 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게 여전히 슬프지만 그리움이 내 삶을 다 채우진 않았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안고 사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반지를 꺼내서 손가락에 다시 껴봤다. 맞지 않았다. 손가락이 조금 더 얇아진 것 같았다. 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둘이면 충분했지. 그런데 결국 하나가 남았네.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래도 이제는 울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반이었고 그 반이 사라진 뒤에도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그 나머지를 살아간다. 그 사람이 없는 절반의 세상에서 그래도 숨 쉬며 하루를 채운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괜찮아질 날이 오겠지. 그날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울지 않겠지. 그때까지 나는 그 사람 없이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한다.